안녕하십니까. 현장중심 보상TV 박재병입니다. 오늘은 경산 대임지구 보상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 토지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 통지가 되었는데, 아직 지작물 보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후에 내년에 보상평가가 이루어지고 통지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지금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데요, 벚나무입니다. 잘 심겨져 있습니다. 이쁘게 잘 심겨져 있는데 얼마나 보상을 받을지 관건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분이 이 지역에서 조경을 한다든지 나무를 키워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이면 그래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지금 나름 사업가이셔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바람에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한 부분인데, 당연히 이 정도면 적기예요. 이식하기도 좋고 우리가 가장 잘 길러져 있는 상황인데, 누가 이에 대해서 정당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제대로 보상금이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무라는 게 많이 심어놨다고 해서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큰 거는 오히려 손해일 수가 있어요. 나무마다 다 다르겠죠. 특성이 있으니까.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 얼마나 잘 이쁘게 잘 자랐습니까? 이 나무, 이런 나무. 조금만 정리하면 딱 가로수로 쓴다든지 하면 엄청나게 좋은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 가치가 충분하거든요. 이전에도 가치가 있고, 벚나무 그렇고 또 포도나무 다양하거든요. 편백나무 이런 것들 많은데, 그 특성에 맞는 평가 이전비들이 이제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의 나무에 대한 특성을 모른다면 그런 주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잘 알고 주장을 해서 이전비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문제는 나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죠. 근데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게 전이다 보니까 또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자경이 될까요? 자경농으로 해서, 자경농, 우리가 자경농민에 대해서 8년간 자경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1년에 1억, 5년에 해서 토탈 2억을 상한으로 이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게 있는데, 이분이 해당될까? 매우 중요합니다. 1억입니다. 1억 세금 감면이. 그래서 이분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세금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 단계가 아니어서 구체적으로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일단은 이분이 소득이 많아요. 그래서 연간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자경기간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다 빼고 이래 빼고, 그리고 과거에 또 어떤 게 있었는지 또 확인해서 이제 세금 감면을 따져봐야 되고요. 이제 이분 말고 최근에 제가 상담한 사례로 거리가 꽤 멀리 있고 이 당해 지역에 안 사는 분, 부재지주 같은데 부재지주로 봐서 자경이 너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감면을 안 해준 경우가 있는데, 원칙은 서 있죠. 인근에 있고 농민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자경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경을 입증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저도 좋은 것을 배웠는데, 자경 인정 기준은 무조건 거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농사를 지었느냐죠. 내가 지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할 자료들을 잘 준비한다면 상당히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입증을 해서 그런 세금 부분에 대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밭에 대해서는 자경농 감면, 그리고 논밭에 심겨 있는 나무에 대한 평가, 어떤 분들은 정말 무식한 분이지만, 그리고 어떤 사업 시행자는 농지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을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행위 제한이
이제 우리가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면 뭐 행위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목을 심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정상적인 영농으로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을 불법이다, 왜 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사업 시행자 피해 보는 거는 국민이거든요. 자기는 법대로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법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대로 알면 그런 불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 담당자가 잘 몰라서 굳이 이제 또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사업 시행자 즉 담당자도 제대로 좀 공부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국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목보상, 지작물 보상에 대해서, 그리고 전답에 대한 자격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보시면 이제 고물상 영업을 해요. 사례에서 만나는 것인데, 고물상 영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이전비나 수익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물상의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이런 밭, 산 이런 데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이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영업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얼마나 큰 손실을 봅니까? 그 큰 면적에 이제 영업을 못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업 보상을 받으려면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해야 됩니다. 적법한 장소. 그런데 저는 밭이죠. 밭과 논에서 물건을 적치하고 영업하는 것이 적법한 장소일까요? 그렇지 않죠. 형질 변경을 한다든지 농지 전용을 해서 그 대지로 바꾼다든지 적법한 장소로 바꾼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에서 보면. 그래서 너무나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상 그거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요 뒤에 보시면 여기는 다행히 제가 사장님을 만나 뵀는데 대지로 전용을 했고 다 사업자 등록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분들은 이제 영업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물상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만약 보상이 나온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을 아시고 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어떤 거를 강구해야 되느냐, 적법한 장소를 만들어야죠. 당장 바뀌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제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고물상들이 밭이나 논에 그리고 산에다가 적치해 놓고 영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법한 장소가 된다면 큰 영업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적은 돈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상이 계획이 돼 있다면, 그리고 그런 소문이 들리면 먼저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영업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런 데 대한 사전 대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한번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다른 보상이 된다고 해서 나무를 심어서 보상을 받겠다 이런 궁리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너무 불법적인 거고요. 근데 합법적인 것인데 내가 자칫 놓쳐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한번 꼭 상담을 하시고 이제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